자, 가보겠습니다. 97쪽 질문이요. 98쪽 질문. 99쪽 질문. 그 다음에 100쪽 질문. 없어요? 진짜로요? 그 다음 101쪽 질문. 쭉 넘어가서 103쪽 질문이야. 없습니까? 104쪽 질문. 105쪽 질문. 마지막 106쪽 질문. 없어요? 그럼 개념진도 바로 나가도 돼요? 네. 그럼 대칭이동 중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대칭, 선대칭 한번 해볼게. 자, 저번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설명했었는데 그것만 기억하자 그랬지. 평행이동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점이냐, 점이 아니냐. 그래서 점이면 부호 그대로 이동하고 도형, 펑션이면은 뭐 하자? 우리 부호 반대로 움직이자가 어떻게 보면 불평등하다라고 했고, 점의 평행이동에서는. 대칭이동은 땡큐베리 감사. 누구에게나 공평해. 고은아, X축 대칭하면 어디 부호 바뀌어? Y축 대칭하면? 원점 대칭하면? 둘 다. 그 다음에 Y는 X 대칭하면? 자리 바꾸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그렇지.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이거는 점이든 도형이든 상관없다라고 했었어. 이게 개념이 쌓이면 107쪽에 조금 난이도를 올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107쪽 한번 가볼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의 점을 평행이동도 하고 또는 대칭이동도 했었어. 또는 펑션, 도형이 있었단 말이야. 이 도형도 우리가 평행이동도 하고 또는 대칭이동도 했었어. 근데 사실 이 대칭이동을 잘 보면 너무 단순하게 그 도형을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만 했지 우리가 저 똑같은 점에 대해서 대칭한 적도 없었고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 적도 없었단 말이야. 대부분 축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 말 뜻이 뭐냐? 우리가 오늘 배울 대칭은 뭐냐면 여기에 A점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C점이 있었어. 그 다음에 내가 고은이한테 그러는 거야. 고은아, 저기 A점 있고 C점이 있잖아. 저 A점을 C의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여기 B점의 좌표 좀 구해줄래?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도대체 A를 C에 대해서 어떻게 대칭이동시키냐? 선생님이 대칭이동이라면 뭐라 그랬어? 데칼코만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우리가 뭔가 직선이라도 있어야 이걸 접었다 펴서 이 반대쪽에 올 텐데 이건 직선이 아니라 점인데 어떻게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냐? 그래서 우리가 일명 요 소단원명을 점대칭이라고 불러. 점을 대칭이동하는 게 아니라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다 그래서 점대칭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러면 A점을 진짜로 이 C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 A점도 이 C점을 접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꽝 접었다 피라는 거야. 그럼 이쪽 반대쪽에 와서 잉크가 묻기 때문이지.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A점부터 C점까지 거리와 C점부터 B점까지 거리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4야. 근데 얘를 2,1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래. 그럼 너무도 당연한 거야. 왜? 결국에는 A부터 C까지 거리가 C부터 B까지 거리가 똑같다라는 거지. 근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요걸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설마 A, B라고 잡고 진짜 이 거리 같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모르는 문자는 고은아 몇 개야? 근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왜? 하나가 더 나와야 연립이 가능한데 거리로 풀면 얘는 오히려 더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지. 근데 잘 문제를 보니까 신기한 게 있어. 결국엔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는 건 이 C점은 바로 A점과 B점의 뭐일 수밖에 없다? 중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그 가운데 점은 바로 A와 B의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중점이 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해서 2로 나눴더니 2가 나왔으니까 둘이 더한 건 4가 나와야 되니까 A는 3이 될 거고 둘이 더해서 2로 나눴더니 1 나와야 되니까 둘이 더한 건 2 나와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쉬워. 왜? 선생님 결국 대칭 이동한 점과 이동하기 전 점의 중점은 가운데 기준점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나마 조금 쉽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2번이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또 하나 해야지. 이건 점이고 선생님 그럼 만약에 진짜로 원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들아, 우리 뭐가 모여서 선이 되지? 점. 그럼 얘들아, 잘 봐, 잘 봐. 이거 진짜 중요해. 요 위에 있는 점들을 다 이 점에 대해서 접었다 피라는 거야. 그럼 잘 봐. 요 거리랑 요 거리랑 같아.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아.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아. 이만큼이랑 이만큼이랑 같아. 그럼 결국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얘에서 대칭이동 시키면 바로 요쪽에 요런 원이 똑같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 나온 원리가 바로 뭐야? 똑같아, 얘처럼. 바로 이 위에 있는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얘가 될 거고, 이 점과 중점이 얘가 될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의,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의 중점은 다 얘가 나온다 때문에 바로 이 원이 똑같이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럼 제가 저 위에 있는 점들이 뭔 줄 알고 그 점을 다 이쪽으로 옮겨서 이 원의 방정식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원에선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바로 중심이지. 따라서 너네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이 원의 중심을 찾아. 그다음 그 원의 중심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서 여기 중심을 찾아. 그럼 결국 여길 A라고 하고 여길 B라고 하고 여길 C라고 하면 원의 중심, 두 중심의 중점이 C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 새로운 원의 중심이 나올 거고, 이 원을 그대로 이쪽으로 갖고 왔으니까 사이즈는 어떻겠어? 똑같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처럼 똑같이 얘가 1,4였고 얘가 2,1이었으면 얘는 원의 중심이 얘처럼 3,-2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얘가 만약에 반지름이 2짜리였으면 얘도 반지름 2짜리니까 아마 이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라고 해서 바로 이 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결국 원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이동은 점이랑 도형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평행이동은 원이냐 점이냐 도형이냐에 따라서 부호를 그대로 갈 거냐 반대로 갈 거냐 그 고민을 해야 되지만 대칭이동은 웬만하면 거의 다 그대로 같이 간다라고 보면 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개념 2번 한번 가볼게. 개념 2번도 쉬워. 그리고 개념 2번을 지금 해두면 나중에 여러분들 또 나중에 아니지,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좀 도움될 때가 있거든. 이번에는 선대칭이야. 근데 선대칭이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점대칭, 어떤 점을 선에 대해서 대칭, 또는 어떤 원을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걸 선대칭이라 그래. 그럼 쉽게 설명해 줄게. 여기 A점이 있었어. 근데 이번엔 여기 직선 하나가 지나가는 거야. 요렇게. 그래 놓고 내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건 너무 쉽다. 저 A점을 저 직선에 대해서 꽝 데칼코마니로 한번 찍어봐 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쪽에 와서 찍힐 거야. B점이라고. 그랬을 때 저 B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의외로 쉬워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mx 플러스 n이라고 둘게. 얘를 p, q라고 둘게. 얘는 a, b라고 둘게. 그럼 선생님, 어떻게 p, q를 꽝 접었다 폈을 때 나오는 이 비좌표를 제가 어떻게 한 방에 구할 수 있죠? 라고 하면 얘는 모르는 문자가 2개니까 식이 2개 필요한 게 맞아. 얘랑은 좀 다르지. 아까 얘는 모르는 문자는 2개지만 그냥 중점 갖다 쓰면 바로 구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모르는 문자 2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B점이야. 이걸 구하려면 식이 2개 필요한 게 맞아. 그럼 도대체 어떤 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똑같아. 뭐냐? 첫 번째 얘랑 똑같아. 바로 얘와 얘의 중점이 바로 여기 위에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으니까 결국에 우린 요 중점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우선. 그래서 얘 중점을 구하면 2분의 P 더하기 A, 2분의 Q 더하기 B라고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고나? 근데 우리가 요 점은 사실상 어디 위에 있어?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1번. 바로 요 중점 C를 바로 어디에 대입한다? 직선에 대입한다라는 거야. 왜? 지난다니까. 따라서 첫 번째는 얘를 여기다 넣어서 모르는 문자 2개니까 식이 2가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얘를 여기다 넣으면 식 하나가 나오고, 여기서 식 하나 나왔죠?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해요 라고 하면 딱 째려보면 뭐가 보여? 선생님 마크 하나 안 썼어요. 그렇지. 여기 수직 마크가 보여요. 그래서 뭐냐? 바로 이 A, B의 기울기가 요 기울기랑 서로 수직이다 조건을 이용하는 거야. 따라서 얘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이거야. 얘 기울기는 A-P분의
b-q인데 그게 바로 누구 나와야 돼? 얘랑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n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그래서 연립해서 A와 B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자, 개념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애들이 문제를 읽고 이게 점대칭인지 선대칭인지 헷갈리고 점대칭은 이렇게 풀어야 돼, 선대칭은 이렇게 풀어야 돼가 사실 암기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돼. 아, 점대칭은 내가 점을 기준으로 접었다 폈으니까 그 점과 그 점의 중점은 가운데점. 내가 점을 선에 대해서 접었다 폈으니까 나와 그 점의 거리까지는 같으니까 중점은 일단 직선 위에 있겠네. 그리고 나와 얘는 무조건 수직 상태여야 되니까 기울기끼리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네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제 또 걱정되지. 왜? 아, 선생님, 저게 점이 아니라 원이면 어떡해요? 똑같아요. 원도 중심을 가지고 있잖아. 따라서 이렇게 생긴 원이라고 상상해 볼게. 그러니까 단지 얘가 점이냐 아니면 원의 중심이냐 그냥 그 역할만 달라질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원의 중심 잡고 똑같은 방식으로 원 또 다른 중심 찾아서 다시 새로운 원을 그렸을 때가 바로 이 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새로운 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제 또 질문한다. 고은이가 선생님, 그럼 제가 RPM을 풀어봤더니요, 이런 문제 있던데요. 선생님은 지금 점, 원 이렇게 두 개밖에 안 하시는데 전 2차 곡선도 풀어봤어요. 맞아요. 2차 곡선이 나올 수도 있어요. 2차 곡선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근데 요건 조금 문제가 까다로워집니다. 왜 2차 곡선은 문제가 까다로워지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봐봐. 2차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차 곡선은 대부분 꼭지점을 먼저 찾고 시작합니다. 왜? 원에서는 원의 중심이 중요하듯이 2차 곡선은 꼭지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꼭지점을 대칭 이동시켜서 새로운 꼭지점까지는 잘 찾았어. 왜?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거든. 그래서 얘가 원래 꼭지점이 1,2였는데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요, 선생님. 그럼 뭐 우리 아까 말했듯이 얘와 얘의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 얘와 얘의 기울기가 얘 기울기랑 서로 수직이다. 이용해서 꼭지점까지는 잘 찾거든. 근데 고은아, 혹시 이거를요 꽝 접었다 피면 2차 곡선 모양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잘 봐. 머릿속에서 생각해봐. 저거 데칼코마니를 접었다 펴봐. 저기 이름이 뭐였지? 명진이. 갑자기 다른 이름이랑 헷갈렸어. 너 명진이 맞지 않아? 갑자기 다른 이름인지 헷갈렸어. 자, 이걸 접었다 피면 이렇게 생긴 또 위로 블록인 2차 곡선 나올까? 안 나와. 요런 모양 나오지 않을까? 요런 모양? 그치?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안 배운 식이야. 맞아요.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2차 곡선을 직선에서 대칭이다라면 꼭 뭘 물어보고 끝나냐면 꼭지점을 물어보고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가 어차피 그래프는 못 세워. 그러니까 그럴 땐 그냥 꼭지점만 찾고 끝내 라고 하는 문제들도 되게 많아요. 이해하셨죠? 그것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이제 풀면서 내가 했던 말이 아닌가 맞는가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23번 한번 가볼게. 23번. 자, 피곤한 거 알아. 선생님이 좀 이따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좀 힘내서 합시다. 23번 보면 자, 원을 마이,1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 말 뜻은 원 하나 그렸죠? 여기에 점 하나가 있어요. 저 원을요, 이 점에 대해서 다 대칭 이동하래요. 선생님, 제가 저 원을 어떻게 하찮은 저 점 하나로 다 대칭 이동을 합니까? 아니지. 결론적으로 원도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중심이니까 우린 중심으로 접근해 보자고. 그래서 원의 중심을 먼저 찾는 거야. 중점이 뭐예요? 2,3이에요. 그리고 반지름은 몇 자리예요? 3자리인 원이에요. 자, 그럼 시작할게. 선생님, 그럼 이 문제는 갑자기 싹 바뀝니다. 원을 점에 대해서 대칭하는 게 아니라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니까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선을 이을게요. 그럼 그 거리만큼 반대로 가 있으면 돼요, 선생님. 그래서 얘를 전 A, B라고 둘게요. 그럼 거리를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이 더해서 2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2니까 둘이 더한 건 마사가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 둘이 더해서 2로 나눴더니 1이 나오니까 둘이 더해서는 2. 그래서 얘는 5가 되겠네.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 새로운 원은 바로 뭐냐? x 플러스 6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고요. 사이즈는 안 바뀌어요, 선생님. 플러스 9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도형의 방정식 찾아달래. 그게 알고 봤더니 여기에 나오는 새로운 이쁜 원이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점들이 모여서 선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진짜 제가 한 말 다 지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25번 한번 가볼게요. 25번. 자, 25번 보시면요. 자, 원을 이번엔 또 선에 대해 다 필요 없어요. 원 나오면 너네들한테 내가 절대로 저 원의 방정식을 한 방에 대칭 이동시키라고는 절대 안 할 거고 학교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원을 지금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달래요. 이게 기울기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에 대칭 이동한 새로운 요 분홍색 원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걸 제가 어떻게 찾죠? 나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린 제일 중요한 원의 중심을 찾을게요.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입니까? 4,5예요. 그리고 반지름이 몇 자리인 원입니까? 3자리인 원이에요. 그럼 선생님 새로운 원은 이쪽에 있잖아요. 전 얘를 A, B라고 잡고 반지름은 사이즈가 안 바뀌니까 3일게요 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전 뭐 할 수 있냐면요. 결국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요. 요거를 한번 활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가볼게. 첫 번째, 둘이 더해서 한번 요 중점 찾아보자 이거.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4 플러스 A, 2분의 5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미리 기울기도 찾아 놓을까요? 기울기는 4 마이너스 A분의 5 마이너스 B예요. 근데 걔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2분의 1 나와야 돼. 그럼 자, 여기는 모르는 문자 하나 위에서 여기 기억식이 나왔어요. 근데 그럼 네 의식은 어디 있죠? 얘를 직선에 대입해줘야죠. 왜? 지난다니까. 자, 그럼 여기다 대입했다고 칠게. 자, 2분의 5 플러스 B는 자, 조심하세요. 저 앞에 마이너스 있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 8 마이너스 2A 플러스 3과 같다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얘가 두 번째 니은식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쟤네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 빨리빨리 할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10-2b는 4-a. 요거 다 2 곱할게. 그럼 여기 이렇게 되고 5 플러스 b는 여기 마이너스 2a 요거 더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린 미안하지만 아무데나 2 곱할까? 여기다 2 곱할까? 그럼 10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니까 요 식하고 더해 볼게요. 그럼 더하면 20은 어차피 요건 사라지니까 요거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a가 마이너스 4야. 16 여기 12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넘어와서 2니까 b는 따라서 1이 되겠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새로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마사, 1이면서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 나왔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어디요? A를. 여기다가요? 뭔 말이에요? 2 곱한 거에다 넣어도 돼요? 여기다가요? 상관없죠. 다 같이 했으니까 문제가 없죠. 여기만 2를 곱하고 여기는 안 곱했으면 새로운 첫 번째 식에 넣는 게 맞지만 우리가 여기서 여기 똑같이 2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도 값은 똑같이 나오죠. 충격적이네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요 답까지 그냥 이쁘게 찾아주면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사이즈는 안 바뀌어요, 선생님.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다. 이해하셨죠? 의외로 또 좀 쉽죠? 뒷장 넘어가 볼게요. 저번에 110쪽 한번 했었죠? 라이트하게. 근데 아마 문제는 안 풀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요거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일단은요. 요게 문제를 읽으면 선생님 제가 앞에 있는 거랑 좀 헷갈려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아요. 잘 볼래? 잘 봐. 선생님 26번 봐봐. 이거 내가 했던 말 아닌가? 26번 보면 아시다시피요. 지금 명진아, 거리에 뭐가 없죠? 거리 공식에? 제곱이 없어요. 거리 공식에 제곱이 없을 때가 내가 제곱이 있을 때랑 풀이가 완전 달라진다 그랬어. 어떤 첫 번째 유형은 AP 더하기 BP로 구하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AP 제곱에 더하기 BP 제곱의 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 둘 다 신기하게 최소값 물어봐요. 물론 최대값을 물어볼 때도 있지만 당연히 먼저 최소값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둘 다 최소값 물어봐요. 근데 있잖아요. 이 문제의 풀이는 완벽하게 달라요. 왜 완벽하게 다르냐면 얘는 사실상 거리의 제곱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루트 더하기 루트예요. 루트가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그놈은 2번은 그놈을 제곱하기 때문에 루트가 사라져서 그냥 식 더하기 식이에요. 그럼
그럼 선생님 도대체 루트 더하기 루트와 식 더하기 c는 왜 다릅니까? 라면 딱 하나죠. 우리는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을 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왜? 한쪽이 작아지면 한쪽은 커질 수도 있어요. 반비례 관계가 돼서.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곱이 붙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쪽이 작아지면 얘도 덩달아 작아집니다. 이쪽이 커지면 얘도 덩달아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더하기 루트는 함부로 여기가 제일 작을 때가 전체가 작을 거야? 안 됩니다. 얘가 졸라 커져서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값이래. 제곱이 없이 써 있을 때는 우리는 뭐로 풀어야 된다? 기하적으로 풀어야 된다. 기하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형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도형으로 접근. 다시 말하면 그래프죠. 그리고 얘는 산술적으로 풀어야 된다. 산술적이 뭡니까? 계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풀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절대 그림 그리시면 안 되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 평면좌표에서 했었어요. 평면좌표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6번하고 27번처럼. 그 26번, 27번 그때 어떻게 풀었냐면 그때는 평면좌표 때는 뭐라고 가르쳤냐? 야,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풀어. 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증명이 되는 거야. 자, 우선 두 번째부터 할게요. 두 번째 너무 쉬워서. 두 번째처럼 제곱이 붙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A점과 B점은 당연히 알려드리겠죠. 1,2, B는 3,4. 그래 놓고 여러분들은 P점은 X, Y라고 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AP 거리와 BP 거리를 제곱해서 더하면 결국 XY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죠? 2차식이 나와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X, Y라고 둘 거고요. 학원 시험에서나 아니면 다른 시중 문제집들은 대부분 X, 0 아니면 0, Y일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연습시킬 때는. 왜 그러냐면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너네들 조금이라도 더 쉽게 먼저 개념 이해시키니까. 그래서 우리 대부분 2번 문제가 평면좌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P점이 하필 어디 위에 있었냐면 X축 또는 Y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X, 0 또는 0, Y 해가지고 X에 관한 2차식 또는 Y에 관한 2차식이 나왔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2번 유형 같은 경우는 1번 X에 관한 2차식이 나올 때가 있고요. 2번 Y에 관한 2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 3번 이렇게 X, Y라고 두면 XY에 관한 2차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풀이가 다 똑같아요. 뭐냐? 결국 X에 관한 2차식이 최소가 되려면 뭐 해야 돼? 완전 제곱식. Y에 관한 식도 결국 완전 제곱식. XY에 관한 것도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X에 관한 2차식이면 이렇게 나와요. X에 관한 2차식 더하기 네모. Y에 관한 2차식 더하기 세모. 마지막은 X에 관한 2차식 더하기 Y에 관한 2차식 더하기 별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최소값을 말하시하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얘가 최소값, 얘가 최소값, 그리고 얘가 0, 된다는 전제하에 얘가 최소값. 그래서 요 끝에 있는 세 개 값들이 최소값을 담당했고요. 그 최소가 될 때 그때 좌표 좀 구해줘. 얘가 바로 0 될 때, 얘가 바로 0 될 때, 얘네 둘이 0 될 때. 그렇게 해서 얘가 만약에 x-p, x-q, x-r, x-s였으면 최소값을 구하시오 3개 정답. 그때 좌표 구해줘 p, 0, 0,q, r, s. 이렇게 구한 게 지금 2번 유형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대칭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평면좌표 문제예요. 근데 1번도 평면좌표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야 그냥 이럴 때야 해 이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해도 풀리는 문제들만 냈어요. 뭐였냐면 1번을 평면좌표에서 어떻게 풀었냐면 요거 기억나시나요? A점이요 1,2예요. 근데 갑자기 B점이 뭐냐면요 마1, 마4예요. 근데 P점이 돌아다닌대. 근데 P점이 X축 위에 있어서 K, 0이래.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 근데 AP랑 BP 거리의 최소값 찾아줘. 끝! 그럼 애들 당황합니다. 왜? 저거 K에 관한 2차식, K에 관한 2차식 찾았는데 마지막에 루트가 붙어있기 때문에 누가 최소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 그럼 도대체 저건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래서 평면좌표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은 도형으로 그려, 그래프로. 그래서 명진이가 그래프를 그렸어. 1,2 마1, 마4 그 다음에 P점을 잡아볼게 여기. 그래서 요 분홍색 길이가 가장 짧을 때를 찾아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명진아 내가 그때 이거 기억나나? 집에 있다가 편의점 들렸다가 학원 간다 그랬어.
그럼 이 동선이 가장 짧으려면 어떨 때가 제일 좋아? 일직선. 내가 하필 집에서 학원을 가는 길에 있는 편의점을 들리는 게 제일 좋아. 맞잖아.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유파인에서 이대부고에서 유파인 올 건데 어떤 멍청한 새끼가 신촌역 편의점 들렸다가 여기 오는 길이 없잖아. 여기 밑에 1층 학원 오는 길에 있는 CU 들렸다 오는 게 제일 빠르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학원에서 편의점 들렸다 집 갈 때 가는 길에 있는 걸 들리면 좋아서 그때는 그냥 A, B 사이 거리가 그냥 최소값이야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었어. 그리고 그때 그 편의점의 위치 좀 알려줄래? 라고 하면 어떻게 풀었냐면 이 위치는 A, B 직선의 방정식에서 바로 무슨 절편? X 절편을 찾아서 대답했어. 거리만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평면좌표에선. 거리뿐만 아니라 그럼 그때 편의점 어디 써야 돼? A, B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X 절편에 있어. 그래서 쟤를 뭐 구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해볼까? 얘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뭐 나와? 2분의 6. 그럼 Y는 3X? 1 넣었더니 2 나온대. 그럼 마이너스 1. 그럼 X절편 뭐 나와? 3분의 1,0. 아마 저 편의점은 3분의 1,0이 있었어야 됐을 거야. 그게 풀었던 게 평면좌표 문제였는데 왜 이게 갑자기 대치이동에서 또 나오니? 그러면 진짜 황당한 이유 때문이야. 잘 봐. 내가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 대칭이동처럼 똑같은 문제인데 A가 1,2고요. B가 갑자기요. 마1,4예요. P점은 K,0이래요. 이러면 갑자기 대치이동 문제야. 우리 양치기 왔다. 양치기 소년. 자, 간다. 선생님,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얘는 평면좌표 문제고 얘는 어떻게 대칭이동 문제입니까? 감이 안 온다는 거야. 그치? 근데 어쨌든 AP 더하기 BP면 루트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림을 그리는 건 맞아.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기하적으로. 자, 기하적으로 먼저 표현해보면 자, 1,2야. 오케이, 여기 있어. 근데 B가 갑자기 여기 있어요. 그리고 P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분홍색 길이의 최소값 찾아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어떻게 풀어버리냐? 선생님 저 뭘로 보시고 집에 있다가 편의점 들였다 학원 가면 아까 선생님이 가장 짧으려면 일직선으로 가라면서요. 그래서 얘를 일직선으로 연결을 해버리더라고. 그러면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왜 그러냐? 그래, 직선 될 때가 가장 짧은 건 맞아. 반은 맞아. 근데 50%는 뭐가 틀리냐? 그래서 편의점 어디 있어? 여기 있어야 되거든, 지금 X축 위에. 근데 편의점이 Y축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요. 편의점은 옮겨지면 안 돼요. 편의점은 절대 옮겨지면 안 되고 편의점은 X축 위에 있는 어느 편의점이나 가도 문제는 없지만 내 마음대로 편의점을 X축에 있다 Y축으로 옮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Y축에 있는 편의점이면 문제가 없지만 얘처럼 X축에 있는 편의점을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차이점이 보여? 내가 직선으로 만들어 봤더니 그 직선 때문에 P가 옮겨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근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 편의점은 남의 거야. 그치? 그럼 너네들은 집, 학원, 너네 게 뭐야? 너네 건 아니지만 너네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야? 집이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집을 이사할 수밖에 없어. 강제로. 그럼 집을 어디로 이사시키냐? 바로 아까처럼 직선이 될 때, 즉 다시 말하면 얘를 여기로 마포구에서 서대문구로 이사를 시키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잘 봐. 편의점에서 마포구까지 가는 거리나 편의점에서 서대문구까지 오는 거리에 딱 거리가 같은 집을 구해서 이사를 해서 이 분홍색 대신에 요 분홍색으로 대체를 하는 거야. 대체. 너는 이 거리만큼 이쪽에 있는 집을 갈 거야. 그래서 얘를 없애는 거야. 이렇게. 이사 왔어. 고은이 내가. 그 다음 내가 뭐라 그래? 고은아, 이사 잘 왔다. 이제 집에서 편의점 들렸다. 학원 가거라. 그러면 요때 바로 뭐 하면 돼? 언제가 가장 최소예요? 직선 될 때. 그리고 편의점이 어디 있을 때? 바로 여기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와 얘는 한 끗 차이입니다. 이게 같은 선상이 있으면 Y축에 있는 편의점 가면 너무 좋아. 근데 하필 X축에 있는 편의점은 이렇게 V자로 가야 되는데 이걸 직선으로 못 만드니까 이사시켜서 직선 될 때를 찾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또 질문해. 선생님, 그럼 저는 우리 집만 이사를 시켜야 되나요? 뭐 상관없어요. 학원을 이사시켜도 학원을 옮기면 되잖아. 집에서 학원
가는 길에 있는 편의점이 일직선 되도록 학원을 다른 학원으로 끊고 이동하면 되잖아. 같은 원리야. 학원을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켜도 상관은 없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이동시켜야 되는 건 맞다. 근데 이동시키는 원리가 뭐다? 최대한 일직선이 되는데 그 일직선 상에 내가 만족하는 편의점의 X축이 위에 있을지 Y축이 있을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축으로 대칭 이동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머릿속에 잘 잡혀 있어야 돼. 아무리 설명 들어도 선생님 왜 얘를 갑자기 X축 대칭해요? 왜 갑자기 얘를 Y축 대칭해요? 얘를 왜 갑자기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요? 이걸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이거 중간고사 범위니까 꼭 잘 알아둬야겠죠. 자, 그럼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27번 보자 이거 27번. 자 27번 보면 자 지금 마 3,2가 있어요. 마 3,2 여기 A가 있죠. 그 다음에 B는 0,5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놓고 갑자기 Y는 X 위에 P점이 있대. 야 이번에는 편의점이 요 위에 있어야 된대. 이렇게 그랬을 때 너가 집에서 편의점 들렸다가 학원까지 가는 저 주황 색깔, 분홍 색깔인가? 저 색깔, 길에 최소값 찾아달래.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야. 왜? 이건 X축도 있고 Y축도 아니라 직선에 대한 거야. 그럼 똑같아. 아까 우리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배웠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요걸 어떻게든지 너네들은 강제로 일자로 펴야 돼. 일자로. 그럼 요게 일자가 되려면 이쪽을 집, 요쪽을 학원 또는 요쪽을 학원, 요쪽을 집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사를 가야 돼. 자, 너네가 하란 대로 할게. 뭐를 옮길까? 아, 혜승이한테 선택권 줄게. A를 옮길까? B를 옮길까? B? 그래, B를 옮겨볼게, 이번엔. 그럼 B를 어떻게 옮길 건데요? 자, 어떻게든지 얘가 일자가 되려면 나 같으면 이렇게 이사 가면 될 것 같아. 이게 혜승이 집이었어. 혜승아, 너는 있잖아. 요쪽으로 이사 올 거야. 왜요, 선생님? 너가 편의점에서 마포구 있는 집까지 가는 것보단 편의점에서 서대문구까지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야. 근데 얼만큼? 얘랑 똑같은 거리만큼. 그래서 얘를 지우는 거지. 그럼 나는 이제 아까 꺾어서 집, 학원, 편의점 요걸 갈 뻔했는데 이제 집, 학원, 편의점, 집이 됐으니까 일직선으로 갈게요, 선생님. 그래서 얘가 정답이 돼요. 이 거리가 가장 짧아. 노란 색깔이. 그럼 이 노란 색깔을 찾으려고 하면 저는 이 B-점을 찾아야겠죠. 그럼 이 B-점을 어떻게 찾을 건데 아까 원래 혜승이 지금 몇 컴마 몇이었어? 0,5였어. 이 0,5를 누구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고은이가 마무리하자. 우리 0,5 Y는 X 대칭시키면 몇 컴마 몇이지? 그렇지, 5,0. 그러면 나는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하면 정답이지. 64 더하기 4. 루트 68. 정답이야. 문제가 뭘 구해달래? 최소값? 루트 68. 선생님, 그럼 질문 있습니다. 그때 편의점 위치 구해달래요. 즉, 여기 구해달라는 거야. 내가 진짜 집에서 편의점 들었다 학원 갈 때 어디 편의점을 가야 되냐? 그럼 여기 찾아달라는 거거든. 그럼 요거는 A와 B-의 직선의 방정식과 Y는 XY 뭘 찾으면 돼? 교점. 그렇지. 구해볼까? 그냥 이 문제는 아니지만 8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고 5,0 지나야 되니까 플러스 4분의 5가 되는 거야. 그럼 얘와 바로 두고 는 XY의 교점 찾으면 되지. 그럼 4분의 3X, 아이고, 4분의 5X가 4분의 5 나오니까 와, 이거 1,였던 거야. 1, 그래서 그때 이 A와 B- 거리가 최소가 될 때 P의 위치는 1,1이다. 이렇게 또 답을 찾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든지 일자로 피자. 이해하셨어? 자, 넘어가 볼게. 끝이에요. 이제 대칭 이동은. 자, 우리 쭉 넘어가서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 방학이 끝났을 때 공수2는 그래도 선생님 제가 한 번씩은 개념을 들었어요. 봤어요. 라는 식으로 돼야 되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유리함수 숙제 안 냈잖아요. 왜겠어? 개념만 잘 드러놔라. 나중에 다 할 거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무리함수도 일단은 제가요. 라이트하게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몇 쪽이냐면 284쪽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선생님이 주간 테스트에 도움될 만한 문제들 한번 우리 또 한번 풀어보자고. 저희 프린트 다 불러. 답도 불러줄게. 요거 하고 남은 시간은 다 프린트하다 끝낼게. 왜냐면은 프린트가 사실 좀 주간 테스트랑 밀접한 연관이 많았어요. 어제 너무 잘 봤어. 내가 시험을 그러니까 1회랑 똑같이 냈어. 근데 애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어. 그러니까 뭔 뜻이냐? 선생님이 주간 테스트 1회차랑 2회차랑 난이도도 똑같이 냈지만 문제 유형도 비슷하게 냈어. 왜? 이 새끼들이 주간 테스트 1회차를 봤는데 해설도 들었고 시험지도 줬고 그럼 복습이라는 걸 했으면 주간 테스트 1회차에는 틀렸던 걸 2회차에는 맞아야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정상적인 학생 태도라고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똑같이 거의 됐어요. 1대1로. 그래서 어제 그 발전반이 평균이 18.6점 나왔어요. 18.6, 20점 만점 중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틀린 애도 있긴 있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만점이 좀 많이 나왔어. 만점이 7명 정도 나오고 나머지들이 거의 다 한 개 틀렸거든. 거기서 이제 좀 튀는 새끼 몇 명 있고 조씨라고 그런 애 있고 그 다음 어제 응용반 애들도 잘 봤어. 응용반. 개념반 애들도 잘 봤어. 개념반도 하나 틀린 애 나오고 그래서 물어봤지.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틀렸다 했더니 자기가 주간 테스트 1회 받고 그걸 다시 복습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니까 여기서 했던 게 나오거나 1회차에 틀렸던 게 나와서 다시 풀었더니 맞았다라고 했더라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무리함수.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화목토 개념반에 기대를 하는 걸 한번 걸어보겠다. 여기서는 만점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월수금 개념보다는 높아요. 점수대가 다. 학교 성적도 그렇고 주간 테스트 성적도 우리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해 볼게요. 민선영 씨. 자, 무리함수 한번 가볼게. 자, 여러분들 그냥 칠판 봐주세요. 왜냐면 내가 혼자 설명하고 내가 혼자 문제 풀고 끝낼 거예요. 제가 밑에 있는 한 문제씩 다 풀고 끝낼 거니까 일단 쭉 봐주세요. 그리고 유리함수보다 무리함수가 훨씬 쉬워요. 왜냐면 유리함수는 따질 게 많았잖아. 왜? 분자가 양수냐? 분자가 음수냐? 점근선이 어디냐? 그리고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 이거 너무 따질 게 많았었어. 정의역이 뭐냐? 치역이 뭐냐? 근데 무리함수는요 깔끔합니다. 그냥 딱 3개만 따지면 돼요. 뭐? 꼭지점? 하나. 두 번째 정의역? 공역. 끝이에요. 이것만 따지면 돼요. 그것만 알아도 거의 그래프 모양이 그려질 정도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말을 붙이기 전에 무리라는 걸 붙였단 말이야. 그럼 무리 원래 뒤에 바로 앞에 소단원명이 뭐였죠? 무리식이었어요. 그럼 무리식은 뭐냐라고 하면 루트 안에 미지수를 포함한 식들을 우리가 바로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또는 이 앞에 숫자가 붙어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린 쟤를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를 붙이는 순간 y는이라는 걸 붙이는 순간 무리 함수가 돼요. y는 루트 x, y는 루트 2x 플러스 1, y는 3 루트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순간 얘는 무리 함수라고 불러요. 왜 함수란 말이 붙겠어? 함수는 x당 y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내가 만약에 루트 x였어. 그럼 3 넣으면 루트 3이라고 대답했지 얘가 y는 루트 3이라고 대답한 적이 없어서 y는 이란 말이 붙으면 무리 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 무리 함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 어디서 이미 배우고 왔어? 복소수에서 배우고 왔어. 왜? 우리 복소수에서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라고 했죠? i라고 했어. 이게 바로 복소수 허수 i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얘들아 방금 이거 뭐라고 말했어? i 말고 그 앞에 허수라고 말했거든. 허수. 허수의 뜻이 뭐예요? 실수의 반대말이죠. 실수 뜻이 뭐예요? 실제 존재하는 수를 우리가 실수라고 해요. 그럼 허수는 뭐예요? 허구, 거짓말수예요. 이건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수를 우리가 왜 배웠습니까? 왜겠어? 필요하니까. 과학을 증명하려면, 수학을 증명하려면 거짓말수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허수를 만든 건데,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함수라는 거는 실수라는 전제하에 진행이 돼요. 그 말은 뭐냐? 무리 함수 안에, 유리 함수 안에, 2차 함수 안에, 1차 함수 안에
절대 허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요 루트 안에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된다? 음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가? 왜?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고은아 얘 뭐가 돼버리니까? 허수가 되니까. 근데 소름 돋게 그거를 복소수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무리수의 정의역을 벌써 학습한 거야. 바로 무리함수의 정의역이 뭐냐? 바로 x값에 넣을 수 있는 값인데 루트 안, 여기 안이라고 할게.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바로 무리함수의 정의역이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하면 안 된다고. 무리함수는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게 아니라 허수 파트에서, 복소수 파트에서 루트 안에가 음수면 우린 허수라고 배웠는데 함수는 실수 개념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바로 무리함수 안, 루트 안에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야지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루트 안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어떤 무리함수식을 던져주더라도 어떤 식을 던져주더라도 여러분들은 얘의 정의역 좀 찾아줄래?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4x 플러스 4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내가 동그라미 친 이 세 개가 바로 뭐예요? 무리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왜 항상 루트와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허수가 되면 안 되니까.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치역만 공부하면 돼. 이 치역이 조금 골 때려요. 왜? 치역을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유리함수 개형은 총 몇 개가 있었지, 고은아? 유리함수 그래프 개형은? 몇 개 있었어, 새끼야? 2개 있었죠. 어떨 때?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이냐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냐 즉 분자가 음수냐 분자가 양수냐에 따라서 1, 3, 4분면에 그릴 거냐 2, 4, 4분면에 그릴 거냐 이렇게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프 개형은 유리함수가 더 맘 편해요. 2개 분자 보고 요렇게 분모 분자 보고 요렇게 끝. 근데 무리함수가 조금 골 때려집니다. 무리함수가 무려 그래프 개형이 4개예요. 4개. 어떻게 4개인지 보여줄게.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개형을 이제 공부하려면 집중해야 돼. 나 진짜 이게 끝이야. 근데 지금 제가 기말고사 범위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배워도 되나요? 디테일하게 한 번만 배우면 끝난다고. 그다음부터 어차피 여러분들 기말고사 전까지 배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오늘 제대로 듣고 끝낸다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한 번 듣고 제가 그걸 다 기억할까요? 난 너네들한테 기억하라고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배울 때 똑바로 좀 배우라는 거야. 한 번 배울 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저 나중에 이런 소리 할까 봐 짜증나. 선생님 저요? 대수 한 바퀴 돌렸는데요. 저 때릴 거야 나 이제. 내가 제일 절대 안 믿는 말이 몇 번 돌렸어요. 몇 번 돌린 애가 이 정도면 이 새끼는 도대체 뭘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볼까 혜승아? 중학교 때 공수 원투 몇 번 했니? 아마 최소 2번들은 하셨을걸요? 한 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신입생 상담할 때도 입반 테스트로 보려잖아? 어디까지 했어? 그럼 애들은 막 엄마들이나 자랑스럽게 막 방학 동안에 이번 여름방학에도 그럴까? 이번 여름방학에 뭐 미적 원까지 다 했대. 그럼 속으로는 그치 선생님은 했지. 애는 안 했고. 얘들아 난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도 사실 선행을 하고 싶지가 않아.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도 대수 안 하고 싶어. 내 철학은 그래. 학원은 절대 선행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공수투를 3번 하면 공수투 3번의 실력이 나오는 줄 알아. 여기 옆에 월수금에 오는 발전반 새끼들도 공수투 2-3번 돌린 애들인데 아직도 주간 테스트 보면 16, 17 나온 애들 많아요. 난 그런 것만 봐도 지금까지 학원 생활하면서 와 얘는 역시나 미적분 원투 떼놓는 공수 원투를 3-4번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아이다의 실력이 나오는 애는 지금까지 한 몇십만 명을 가르쳐도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런 애는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솔직하게 말할게. 걔는 원래 수학을 잘해요. 걔는 머리가 이미 좋더라고요. 그런 애를 제외하고는요. 공수투 아무리 2번 돌려도 저쪽 막 마포간에 지금 중등부 난리 났어요. 막 중2인데 미적분 1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래. 나중에 제가 1학년 유파인에 오면 이대부가 합격생으로 오면 한번 보자. 내가 딱 입반 테스트 그냥 너네들이 1학기 중간고사 때 했던 거 있죠. 시험지 딱 하나 주잖아. 반 토막도 안 나와요. 점수가. 보통
선생님 저 중학교 때 공수원 한 3번, 4번 돌렸어요.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주잖아요. 이대부 거, 올해 거. 그러면 한 2등급 후반 또는 3등급 초반 떠요. 대부분 첫 시험에. 그러니까 이게 무시를 못해요. 애들이 대부분 실력이 올라갈 때가 내신 대비할 때지 방학 때가 아니에요. 방학 때는 그냥 많이 머릿속에 밀어 넣는다 끝.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실력은 진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예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 내신 대비잖아. 그때부터는 자기 발등에 불똥 떨어졌거든. 저기 앞에 D-Day가 얼마 안 남았거든. 우리 수업 10번 하면 시험 끝이거든. 그리고 또 중간에 추석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실력은요, 어차피 다음 주부터여서 저도 그냥 하는 거예요. 무리함수. 어차피 지금 공수2를 저기 앞에 1단원을 하나, 무리함수를 하나, 저는 여러분들 수준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함수 오늘 들을 때 딱 한 번만 똑바로 들어. 저렇구나. 끝. 그리고 머릿속에 잘 보관해놨다가 기말고사 때 떠올릴 때, 그거 했던 거 기억나. 이러면서 그냥 떠올리면 되는 거야. 아셨죠? 자, 갈게. 자, 무리함수 그런 그래프를 그리려면, 자,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뭐부터 먼저 표시했죠? 점근선부터 먼저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야 돼. 근데 무리함수도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먼저 하나를 먼저 표시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꼭지점이에요. 선생님, 그럼 왜 무리함수는 꼭지점을 찾아야 됩니까? 거든 딱 요거까지 설명하면 그냥 딱 깔끔하게 쉬는 시간이에요. 왜 갑자기 무리함수는 꼭지점이라는 게 나오니?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1차 함수의 역함수는 몇 차 함수죠? 찍어. 1차 함수야. 알았지?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뭐죠? 유리함수예요. 자기 자신으로 갑니다. 1차의 역함수는 1차식.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예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역함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네? 1차면 1차, 유리면 유리함수? 근데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예요. 즉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예요. 그래서 우리 2차 함수에서 뭐가 존재하죠? 꼭지점 존재하죠. 그래서 그놈의 역함수인 무리함수도 꼭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용어가. 괜히 무리함수에서 꼭지점을 만든 게 아닙니다. 수학자들이. 왜겠어? 얘 가지고 있는 거 얘 그대로 갖고 와야지. 최소한 성질에 해당하는 건. 그래서 바로 무리함수도 꼭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루트 안에가 0 되는 값, 그래서 나오는 y값.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면 꼭지점에 루트 안에가 0 되는 값, 0 넣어서 나오는 y는 0, 0,0이 바로 꼭지점. y는 루트 x-1, 루트 안에가 0 되는 값 1, 1 넣어서 나오는 y값 0, 1,0이 꼭지점. y는 2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루트 안에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서 0 되고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바로 꼭지점이 되는 거야. 이해가 가? 그래서 실제로 이놈의 역함수가 바로 뭔지 아세요? 이놈의 역함수가 y는 x제곱이에요. 그래서 얘 꼭지점이 0,0이었던 거야. 신기하지? 실제로 가볼까? 얘 역함수가 뭔지 아세요? 얘 역함수가 x제곱 플러스 1이 y예요. 그럼 얘 꼭지점이 뭐예요? 0,1이에요. y는 x 대칭시켰으니까 0,1 나오죠. 실제로 꼭지점이. 왜냐면 역함수가 우리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잖아요. 얘도 역함수 구해볼까요? 내가 머릿속에서 암산해볼게. 해보면 x 플러스 1, 2분의 1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다시 2분의 1을 해줘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역함수가. 근데 얘 역함수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꼭지점.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 바꿔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그 꼭지점이 무리함수는 자기가 만든 성질이 아니에요. 무슨 성질이냐? 자기의 역함수, 2차 함수 때문에 생긴 성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진 알았죠? 졸면 어떻게 해요, 새끼야? 숙제했다고 오랜만에 배째라는 거야? 집에 일찍 간다고? 자, 가볼게. 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함수는 내가 만든 성질이 아니라 2차 함수에서 온 거니까 루트 안에가 0 되는 값, 그래서 나오는 y값이 바로 꼭지점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먼저 꼭지점부터 표시하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정신 차려. 자, 그럼 꼭지점 가장 기본꼴로 가볼게요. y는 루트 x 그래프를 그려보면 꼭지점 루트 안이 0 되는 값, 그래서 나오는 y값 0,0.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이제 여기서 따져야 될 게 생겨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무리함수는 따질 게 많지 않아요. 아까처럼 우리 유리함수는 점근선 따져야 돼요.
정의역 따져야 돼요. 공역 따져야 돼요. 거기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도 따져야 돼요. 따질 게 너무 많아요. 4개씩이나 돼요. 근데 얘는요. 그래프 그릴 때 딱 2가지만 따지면 돼요. 첫 번째 꼭지점. 근데 꼭지점 찾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두 번째 뭘 따져야 되냐면 선생님이 애들한테 절대 안 틀리게 가르치려고 만든 방법이 얘예요. 네모 루트 세모 x. 혜승아, 저 네모와 세모가 뭐냐면요. 네모는 루트 앞에 부호, 세모는 x 앞에 부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모와 세모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4가지로 결정돼요. 근데 왜 4가지예요? 라고 하면 고은아, 우리 부호는 뭐 아니면 뭐밖에 없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몇 가지? 여기도 곱하면 그래서 총 4가지의 그림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뿔뿔, 뿔마, 맞뿔, 마마.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총 4개라는 거야. 근데 그래프를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시오 하면 아마 여기 지금 개념반이나 우리 학원 발전반까지 포함하면 10%도 채 안 될 거예요. 유리함수 그래프 못 그리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무리함수 그래프 못 그리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래프 그리는 건 제일 쉬워요. 아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함수 그래프 중에 제일 그리기 쉬운 그래프 찾으시오? 직선 다음에 무리함수일 거예요. 직선 어때요? 기울기 양수, y절편이 양수, 끝. 기울기 양수, y절편이 음수, 끝. 기울기 음수, y절편이 양수. 기울기 음수, y절편 음수. 무리함수, 간다? 꼭지점 표시, 뿔뿔, 끝. 뿔마, 끝. 마마, 끝. 맞뿔, 끝. 그래서 이 네모와 세모의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이 앞에가 첫 번째가 플러스 네모, 그 다음이 세모. 그래서 오히려 그래프 그리시오는 직선 다음에 진짜 무리함수가 제일 쉬워요.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 자, 간다. y는 2 루트 x 빼기 1. 자, 그래프 그려볼게. 혜승아, 꼭지점 찾아줘. 몇 컴마 몇? 1, 0. 1,0 딱 찍어. 몇 번? 뿔뿔. 우리가 이걸 번호로 하거든, 나는 가르칠 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이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이게 1, 2, 3, 4분면이어서 이렇게 번호 붙이는 게 좋아. 몇 번 그래프야? 뿔뿔이니까. 끝. 이게 무리함수 그래프예요. 무리함수 그래프는 그래프 그릴 때 뭐 유리함수처럼 점근선에 가까워져라, 어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딴 거 없어. 그냥 찍. 끝. 하나 해볼게, 이제 고은이가. y는 마이너스 4 루트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자, 그래프 그려볼게. 꼭지점 몇 컴마 몇? 여기 안에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1 컴마 몇?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1 찍어. 마마 몇 번 그래프? 마마 3번. 끝. 이게 무리함수 그래프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 명진이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 y는 마이너스 루트 4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명진아, 꼭지점 몇 컴마 몇? 마이너스 4분의 1 컴마. 마이너스 4분의 1 컴마 마이너스 1. 몇 번 그래프? 맞불. 맞불은 4번. 끝. 요게 실제 무리함수 그래프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리함수 그래프는 꼭지점만 찾고 네모, 세모, 부호만 찾으면 돼. 뿔뿔, 뿔마, 마마, 맞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실 이것도 난 외우는 것도 하찮아. 이게 쉽게 되게 멋있게 만든 공식 같지만 아니에요. 뿔뿔 그래프를 우리 y축 대칭하면 어디 부호가 바뀌어? x지. 그래서 여기가 바뀐 거야. 뿔마로. 3번은 얘를 뭐 한 거 같아? 원점 대칭한 거예요. 그래서 마마로 바뀌는 거야. 4번은 얘를 무슨 주 대칭한 것 같아? x주 대칭한 것 같아. 그래서 앞에 게 바뀌는 거야. 맞불로. 이게 사실은 1, 2, 3, 4가 다 1번으로부터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y축, 원점, x축. 그래서 어디 부호가 바뀌냐는 아까 대칭 이동 공부할 때 배웠으니까 그것 때문에 요 부호가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뿔뿔, 뿔마, 빠마, 맞불. 이해 가세요? 뭐 중요한데 참.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수고하셨습니다.